안녕하세요. 달코치 은하수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요. 고향을 가서 감자밭을 맸거든요. 잡초가 너무 많은 감자밭을 메고 나니 그 자세가 그 책상다리가 아니라 오리걸음 걷는 자세가 되어야 되더라고요. 잘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그 방법이 오리걸음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깨가 당연히 앞으로 상체가 목이 빠지니까 어깨 말리고, 그리고 당연히 쪼그려 앉으니까 Y존이 협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뒤로 젖히는 자세, 옆구리 운동, 팔 운동, 그리고 몸통 운동을 하고요. 다리, 무릎. 이게 다 운동을 해줬거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앉아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Y존, 요가 그 자세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자세를 이게 솔직히 책상 다리가 문제가 아니라 관절 가동성이 좁아지면 관절과 관절 사이에 이 틈이요. 활액이 있는 공간이 좁아지면 원래 활액이 충분하게 공간이 있으면 모든 자세가 왜 우리 유연한 그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그만큼이 가능해요. 근육이 길이가 확실하게 확보되어 있다면. 근데 그 근육이 단축되어서 짧아져 있기 때문에 탄력이 없거든요. 유연하지를 못해서 그만큼 못 늘어나니까 우리가 유연성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 안에 물론 체수분이 그만큼 65에 70%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그 반증이기도 하겠죠. 그만큼이 되면 그만큼의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관절 사이에 활액이 중요한데요. 그게 확보가 되어야 인체 65에 70% 수분을, 체수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유연성을 기르는 방법이거든요. 이 책을요, 인체원리, 인포그래픽 인체 팩트 가이드를 보면요, 이 유연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죠. 이 연골 있고 윤활액 있잖아요. 이 활액에요. 그 뭐지? 세로토닌이 아니라 멜라토닌이 있기 때문에 이게 회춘 호르몬이 여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연골에는 여기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연골에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게 바로 이 윤활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액이 감소를 하면 이 연골에서 영향을 못 받기 때문에 이게 점점 탄력을 잃고요. 단단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 활액이 줄어들면 근육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이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간격도 가까워지고 연골은 딱딱해지고 그러면 근육도 당연히 짧아지고 딱딱해져서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 관절을 보면요. 이 타원 관절은 이만큼 돌아가야 되고 이 관절 전신 관절이 이만큼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나이 들수록 체수분이 감소하면 이만큼을 늘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연성 이꼴은 젊음의 척도라고 하는 거거든. 이 모든 이 신체 뼈와 이 근육이 확보될 때 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체수분이 감소하고 근육이 감소하면 결국 감소한다는 얘기는 근육이 짧아지고 모양이 바뀐다는 뜻이기 때문에 원래 내 관절의 가동성 또한 능력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 윤활액이 또한 떨어지기 때문에 노폐물 영양 공급 역치도 떨어지고
노폐물 배출력치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염증도 쌓이고 먹은 영양은 공급이 되지 않고 지방으로 계속 칼로리가 남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속노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밭을 매보니까 해야 되는 자세가, 제가 이건 원래 체형 교정할 때 마지막에 체형구 상체 근육 다 있으면 이게 되거든요. 같은 쪽 무릎은 바닥에 닿고 같은 쪽 팔하고 어깨가 저쪽 바닥에, 반대편 바닥에 닿아야 돼요. 숨을 내쉬면서 날숨에서 이렇게 했더니 이건 되는데, 스팀타올에서 되는데요.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뒤 자세에서 이게 뒤에 합장이, 등 뒤 합장이 된다면은 이게 되면 어깨 질환은 싹 달아나겠죠. 당연히 어깨 질환 뿐만 아니라 그만큼 이 다리 근육도 확보하는 것이고 척추가 이만큼 휘어서 여기 폴더가 되잖아요. 폴더 자세. 이 폴더 자세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기 등 근육과 여기 허벅지 근육 길이를 확보한다는 뜻이에요. 이 폴더 자세가 되어야 돼. 이게 조금 더 펴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신전 자세죠. 복부, 복권, 코어 근육 여기 보이죠? 이게 짧아져요. 앞으로 앉아 있으면 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나 반일, 논일 하는 자세 같으면 Y존이 접히고 호흡근이 짧아져요. 그래서 이걸 길게 해주고 뒤에 과하게 늘어난 건 짧게 회복을 해주는데 뒤에 건 회복이 잘 되는데요. 짧아진 게 느리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근막 힘줄 인대가 다 있잖아요. 다 늘여놔야 돼요. 근데 근막 힘줄 인대는 다 콜라겐이잖아요. 그냥 스트레칭으로는 통증만 무지막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팀타올하고 온병을 활용하는 거고요. 이게 책상다리를 하면 O자다리가 돼요. 근데 책상다리를 반대로 책상다리만 하게 되면 뒤에 이쪽에 장경인대가 무릎에서 엉덩이까지 붙은 옆에 이 장경인대가 짧아지거든요. 밖으로 벌어지면. 그 짧아진 걸 이렇게 W자 자세를 하면 이게 장경인대가 다시 길어져요. 제가 와서 해보니까 반일 매고 하면 이 자세가 안 되는, 여기가 짧아져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스팀타올을 놓고요. 스팀타올을 놓고 이 자세를 숨을 내쉬면서 했더니 이 W 자세가 되더라고요. W 자세가 되어야 이 소머리 자세, 저게 되어야 소머리 자세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자세가 문제가 아니라 이 자세를 보통 바닥에 앉는 이 책상다리를 했을 때는 반대로 하는 밖에 근육이 이게 짧아지기 때문에 안쪽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럼 이쪽이 넓어지고 뒤쪽이 짧아지기 때문에 짧아진 장경인대를 늘려주는 이 자세를 같이 병행을 하면 O자다리 예방과 이 무릎 관절 가동성이 넓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릎 퇴행성 관절염 예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이 보면 요가 자세는 모두 이게 귀와 어깨가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심축이기 때문에 목이 앞으로 빠지면 흉추가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목이 어깨와 일직선상에 놓이는 걸 놓여서 걸어야 되고, 작업을 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 신전 자세를 자주 해줘야 된다. 만세. 그리고 중력과 하중으로 어쩔 수 없이 나이 들면 관절은 아래로 점점 내려앉기 때문에 키를 유지를 하면 내려앉는 게 안 되겠죠. 키 유지가 안 될 경우는 키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저도 거꾸리에서 10분 이렇게 요가를 해 있으면 이 요가 자세도 보면 귀, 어깨, 엉덩이, 무릎, 복숭아뼈까지 일직선상에 놓이잖아요. 이 자세는 이 누운 자세에서도 이게 되어야 되고요.
누울 때도 옆으로 자버리면 새우 자세가 되잖아요. 책상에 앉은 자세가 되기 때문에 누워 잘 때 이렇게 자는 게 팔 딱 펴고요. 이렇게 이 자세가 되면 Y존이 다 펴진 거잖아요. 그리고 앉아있다 보면 이 대퇴사두근 이 근육도 짧아지니까 이 근육도 늘어주는 거. 잘 때 이 자세 큰 대자로 누워 자는 이 자세를 해야 여기 Y존도 다 펴지고 어깨도 딱 양쪽 어깨 바닥에 딱 닿거든요. 그러려면 이 목 뒤에 C커브 딱 경추베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빠진 목을 뒤로 어깨와 일직선상에 놓이게. 여기 뒤통수에 베개를 베버리면 내나 거북목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만 베개를 베고 수면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낮에 과하게 앞으로 거북목으로 있었을 경우에는 이게 경추에 따뜻하게 경추와 밑에 경추와 연결된 견갑골 근육도 이완되게 아예 밑쪽까지 타월을 따뜻한 걸 대고 잠을 자면 이완이 쉽게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뒤에가 과하게 늘어났다는 얘기는 앞쪽 또한 짧아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협착이 되기 때문에 어깨가 말려요. 이렇게. 그러면 근육이 감소되잖아요. 그러면 가슴에 비만이 되거든요. 여기에도 타월을 놔두고 자는 것도 필요합니다. Y존에. 또 마찬가지고. 가장 힘든 게 앞으로 의자에 많이 앉아 있거나 밭일 하는 책상 다리를 많이 하면 Y존이 접혀서 이게 안 돼요. 보호 자세가 안 되더라고 요가가. 그래서 이게 힘들어서 저는 이걸 할 때 아예 여기 이쪽 다리에서 하나 저쪽 다리 하나 양쪽 다리 여기 다리 하나 둘 복부에 하나 그리고 등 어깨 2개 이렇게 놓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숨을 내쉴 때 하니까 몇 번 다 있다 한 5분 있다가 떼고 5분 있다 한 3-4번 했어요. 그랬더니 겨우 이 자세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운동할 때는 저는 유연성 요가를 최고로 유연성 모든 관절 가동성을 확보하는 이걸 목표로 하는데요. 이걸로 하시면 키가 안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일단 몸속에 질환이 있다 그러면 이 체형을 확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경도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체형에 맞게 길이의 혈관도 마찬가지. 체형이 변해버리면 여기 흉부, 당연 호흡근이 다 전신이 다 호흡근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내 심폐를 지키는 방법은 근육을 확보하는 거예요. 결국 키를 감소하지 않게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분비계도 마찬가지. 여기 Y존하고 전부 복부에 있잖아요. 이 흉부, 흉곽과 복강을 이 넓이를 확보를 해야 얘들이 협착되지 않아서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소화기계도 마찬가지, 호흡기계도 마찬가지, 내분비계통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이 통로가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 꽉꽉 막힌다고 해야 되겠죠? 짧아지니까. 그래서 이 길이를 호흡근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만큼 여기에 건강하려면 몸통 안에 있는 이 모든 장기들이 건강하려면 여기서 목에서부터 이만큼 Y존까지 이 길이를 확보해야 돼. 호흡근, 상체 호흡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걸 확보를 하면 척추도 모든 척추 관절 간격 가동성도 확보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무릎의 하중도 고관절 하중도 많이 실리지 않고요. 무릎 하중도 당연히 덜 실리겠죠. 이만큼 확보를 한다면 물론 비만도 이 다 근육이잖아요. 장기들이 폐만 빼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이 감소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장기들 때문이에요. 근육이 감소하면 내 몸이 원하는 역치만큼을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노폐물은 그만큼 정체된다. 그리고 먹은 음식은 소화
열량으로 소화되지 못하고 지방으로 쌓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키를 유지하지 못하면 이렇게 목이 앞으로 빠지잖아요. 두 번째처럼 앞으로 빠지면 흉추가 더 튀어나와요. 그리고 요추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점점 이런 노인체형이 되면서 키가 작아지는 거거든요. 체중 중심선이 무너진 수밖에 없어요. 머리, 귀, 어깨, 엉덩이, 무릎, 복숭아뼈,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무너지면 내 근육뼈, 모든 몸속, 복부 간격이 좁아요. 복부 공간이 좁아지잖아요. 몸속 모든 장기들의 혈액 공급과 영양, 노폐물 배출이 다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가, 이게 센 운동, 저는 그래서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거운 걸 체중이 우리가 살을 빼라고 하는 이유가 살을 빼야 되잖아요. 무게를 줄여야 돼, 상체를. 그런데 무거운 걸 자꾸 들면 그만큼 또 무거운 걸 들게 되면 관절 사이가 빨리 가까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몸은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손은 이 팔꿈치까지 연결된 이 팔 근육으로의 손가락이 움직이 근육이 없기 때문에 힘줄 인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스팀 타월 온병으로 마사지를 했고요. 그리고 팔 근육이 그만큼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경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스팀 타월로 마른 다음에 온병으로 마사지를 해줘서 이완을 시켜서 좌우 대칭을 좀 맞췄고요. 뭐 대부분의 작업 시 목이 이렇게 앞으로 꺾이는 거북목 자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옆 좌우 360도 목 관절은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을 해줘야 원래 목 길이로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목 길이 확보한다는 뜻은 목 근육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 남는 만약 그 길을 잃어버리면 피부가 주름이 지겠죠. 그래서 목에 주름이 지는 거거든. 내 목에 주름이 있다 그러면 목 길이가 짧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관절의 윤활액이 감소가 되면서 연골이 가까워지고 연골도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얇아져서 점점 내려앉게 되는 거거든요. 관절이 닳아도 윤활액을 확보하려면 통증을, 그 다음에 뼈에 가면 통증을 느끼니까 이걸 확보하려면 관절 가동성, 유연성을 키워야 한다는 거. 유연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통증 풀이를 위한 방법이에요. 결국. 왜냐하면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려면 이 신체 모양은 이 뼈가 이렇게 되어 있듯이 이 뼈를 지지하는 근육이 다 있잖아요. 이 근육이 태어날 때부터 이 세팅이 딱 되어 있거든요. 이 몸에 맞게 뼈와 근육이. 이게 20대부터 노화가 되면서 점점 감소를 하거나 모양이 틀어지겠죠. 앞뒤 대칭, 좌우 대칭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력이 달라지고 청력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이 대칭이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좌우 인바디 검사했을 때 좌우 팔 근육, 좌우 다리 근육, 이 근육이 양이 다를 경우에는 좌우 사용하는 빈도가 다르다는 뜻이겠죠. 그걸 유연하게 좌우 유연성을 같이 만들어주면 그게 동일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근육량을 좌우 대칭을 만들면 되고요. 이 상체 근육을 확보해야 이 안에 있는 이 장기들 있잖아요. 이 세팅되어 있잖아요. 이게 좁아지면 폐부터 좁아져서 모든 아래 장기 다 눌려져요. 그러면 자기의 크기를 잃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에너지와 영양을 공급하는 시스템이 안 되고 산소가 세포가 사용한 그 노폐물도 배출할 수 있는 영양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호흡근, 전신이 다 호흡근이라고 생각, 폐는 그나마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폐를 건강한 폐, 내 몸에 산소가 있어야 모든 혈액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보내는데요. 이것도 보내려면 전신 근육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폐 건강 근육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체를 흉곽을 확보하려면 이렇게 뒤에서 팔꿈치 잡는 자세와 이게 어깨가 앞으로 안 말리는 방법이거든요. 이 자세. 그리고 합장. 딱 90도로 되잖아요. 저도 지금 이 90도로 정확하게 되진 않아요. 문제는 이게 좌우 똑같이 돼야 되는데 X자 교체로 잡는 거. 제가 이거 한쪽은 잡히는 한쪽은 되는데 이게 안 돼. 이게 좌우 똑같이 아마 잡힌다면 진짜 체형 교정의 탑이고 요가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다른 자세는 다 되는데 이건 안 돼요. 이게 한쪽이 지금 왼쪽, 오른쪽이 지금 유연성이 떨어져서 이것만 안 되고 대부분 다 되거든요. 근데 역브릿지 보호 자세가 되어도 이건 안 되네요, 지금. 그래서 이게 숙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저는 여기 타월을 놔두고 어깨 쪽에 놔두고 앞쪽에도 놔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지금 숙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저는 이 요가가 아니라 스트레칭 이런 걸요. 여기 하지 말고 여기 짐볼을 등에 놓고 여기도 옆에 짐볼을 놓으면 이 각이 더 넓어지게 이 호흡근을 더 많이 스트레칭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등 쪽에 이거 놔두고 후 숨을 날숨에 근육이 쉽게 늘어나니까 이것도 반대편에 놓고 하면 훨씬 더 빠른, 그리고 놓고 스팀 타올을 당기는 쪽에 스팀 타올, 이 텐션이 걸리는 쪽에 스팀 타올을 놓으면 더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이 팔은, 이 어깨는 이게 딱 되면 어깨 질환 싹 풀이 되거든요. 뒤에서 잡는 거. 이건 다리. 하체는 엉덩이에서 허벅지 근육 이 길이를 확보해야 여기가 무릎이 가까워지지 않아요. 근데 너무 많이 앉으면 엉덩이만 발달되고 앞쪽은 협착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보호 자세 뒤로 젖히는 걸 대부분 엄마들이 많이 앉아서 여기가 발달돼요. 앉는 자세 때문에. 그래서 앉는 자세 여기에 뒤에도 스팀 타올을 놓고요. 앞에도 스팀 타올을 놓고 그렇게 이 자세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짐볼을 뒤에 놓고 짐볼 위에 이렇게 누워서 하면 중력을 덜 받기 때문에 더 빠른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이거 할 때도 저는 체형 교정할 때도 여기에서도 이 자세도요. 가슴에 어깨, 양쪽 어깨에 스팀 타올을 놓으면 더 빠르고요. 다리 쪽, 앞쪽, 뒤쪽 여기도 스팀 타올을 놓으면 더 빠르게 숨 내쉴 때 빨리 이완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근막부터 늘어나야 그 안쪽에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스팀 타올을 하면 더 빠른데요. 마찬가지. 안 그러면 이건 아예 온병까지 동원을 해야 되더라고요. 큰 근육, 허벅지는. 그렇게 하시면 일단 이 웰빙 스트레칭 이걸 목표로 먼저 하시고 한 중력을 덜 받는 자세에서 하셔야 더 효과를 볼 수 있고 따뜻한 곳에서 하면 효과가 있다고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한요가가 다시 인도의 더운 날씨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더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에어컨 다 필요 없이 그냥 더울 때 물만 계속 마시면서 하면 체온이 계속 상승되니까 더 이완 효과가 훨씬 빠르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찜질방에는 5분 10분 만에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 가서 음식을 많이 먹으러 가지 말고 노폐물 쌓인 것만 빼내는 목적으로 계속 수분만 섭취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물구나무 서기가 힘들면 저는 이것 말고 거꾸리도 하거든요. 거꾸리에서 다리를 머리 쪽, 얼굴 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걸 하면요. 확실하게 이 하체 여기 오금 쪽이 확 펴지더라고요. 책상에 앉아있는 자세는 요즘 너무 많이 해서 문제잖아요. 의자병이 Y존 접히고 여기가 접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꾸리에서 이거 당기면 이 다리를 하체를 머리 쪽으로 당기면요. 여기 엉덩이 밑에 허벅지 짧아진 거 이거 풀어지죠. 늘어나죠. 여기 늘어나죠. 그래서 무릎에 스팀 타올을 한 다음에 허벅지에 스팀 타올을 감고 당기면 더 빠른 효과를 기대할 효과가 나타난 것 같더라고요. 발도 마찬가지. 발목 여기도 이렇게 하이힐을 신는 이 자세가 되면 종아리 근육이 짧아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보통 아래로 이 장기들도 아래로 처지거든요. 근데 딱 거꾸리로 해버리면 장기들이 위로 딱 원래대로 올라가요. 제가 그 공간이 철렁철렁 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채워지는 것 같아요. 물론 수분 섭취는 필수겠죠. 왜냐하면 인체의 65, 70%가 수분이니까. 제1 영양소는 수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운동 목표가 키 유지, 키가 작아지지 않은 분들은 키 유지, 아니면 체형이 틀어진 분들은 체형 회복. 그렇게 하시면 체형 대칭, 체형 회복. 저는 회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이 요가를 느리고 느려야 된다. 나이 들면 근육이 짧아지고 장기들도 감소해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남성들 특히 우리나라는 남성 요가 안 하죠. 이 유연성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남자들은 근육이 많기 때문에 더 힘들긴 할 것 같아요. 관절 가동성을 넓히기가. 그래서 남자들은 근육만 키우잖아요. 근데 이거 하다 보면 근육도 늘어나요. 저 장기 5kg 근육 감소했던 게 지금 5kg 늘었으니까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가가 왜냐면 지방을 더 많이 소모하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 더 많이 소모하기보다 덜 먹어서 그 근육이 감소하면 소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근력 운동을 같이 하면 되는데요. 물론 한 운동 반복 이 자세가 결국 보호 자세 반대 자세잖아요. 중력을 받는 자세예요. 저는 이걸 짐볼을 뒤에 여기 이 부분에 저는 여기에 짐볼을 놓고요. 이렇게 반대로 하는 자세를 하거든요. 보호 자세를 하거든요. 그 자세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 자세를 해도 이 배구 등근은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이 활자세 꾸준히 하면 근육을 키우는데 좋은 운동이 바로 요가거든요. 이 모든 호흡근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세가 되면 이 복부에 있는 이 장기들을 모두 압박하지 않는 자세, 그리고 Y존, 그리고 무릎도 마찬가지, 그리고 발목 관절, 이 손목 관절까지 다 관절 가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이 폐활량 키우려면 키우는 방법이 근육을 유연성을 키우는 방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폐는 근육이 아니라 우리 몸의 근육으로 호흡근 모든 근육이 다 이만큼 움직인다면 저만큼 산소가 가야지 저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내가 관절 더 유연해진다 그러면 폐활량도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당연히 그 아래 있는 심폐 아래 있는 이 소화기계도 이 길이를 다 확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화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지금 역류성 위염 있어서 힘들었는데 이게 싹 개선되었고 치질도 다 개선됐거든요. 마찬가지 장 운동도 공간이 확보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 모양이 틀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게 눌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못해요. 그럼 당연히 소화가 잘 안 되겠죠. 그만큼 수분이 적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변도 수분이 75%가 될 때 제대로 된 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체수분이 중요해요. 체수분 근육의 75%가 수분으로 확보될 때 그 체수분의 65에 70%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근육, 키, 체형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마찬가지. 이게 체수분, 이 전부 모세혈관이잖아요. 모세혈관이 마지막으로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 몸의 98% 혈관이 모세혈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또한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답이라고 하는 거고 체형이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수분 결핍 상태를 보면요. 혈액의 수분은 어떤 범위 안에 있도록 조절되어야 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뇌가 84% 수분 비중이 되어야 하며 여기도 이게 콩팥에서 수분을 다시 재흡수를 하려면 이 모세혈관이 콩팥도 80%가 수분일 거고요. 연골도 80% 이상이 수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기들이 80% 정도가 수분으로 75% 이상은 다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 60에서 70%가 수분이기 때문이어야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서 점점 가속 노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균형의 파괴가 일어나면 이런 건조한 음식, 내 체수분을 감소시키는 음식을 덜 먹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수분의 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음료수, 커피, 카페인 있는 이런 체액의 평형을 파괴하는 음식을 덜 먹어야 되고 과자류, 제가 튀김류 이런 거 안 좋은 게 그냥 그 있는 나쁜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대사시에 수분을 많이 가져가니까 영양제 모든 거 다 마찬가지예요. 소스류도 마찬가지. 우리 드레싱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염도가 있는 숭늉을 항상 곁들이고 국물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워터프루프이기 때문에 물은 흡수가 안 되고 염도가 있을 때 흡수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대부분 수분 과다가 문제라고 하는데 이 콩팥이 안 좋을 때 수분을 덜 섭취하라 그러는데 이미 수분이 적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콩팥이거든요. 콩팥병은 수분이 없기 때문에 이게 모세혈관이 기능이 감소가 되어서 콩팥이 나빠진 거기 때문에 이 나빠지고 나서 물을 적게 먹으면 점점 더 나빠지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건조한 나쁜 음식을 덜 먹기, 좋은 음식 더 먹기가 아니라 건조시키는 내 몸에 수분을 뺏는 음식 덜 먹기. 즉 과식은 당연히 내 몸에 필요한 만큼보다 영양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분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겠죠. 대사시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이 과식이고요. 그래서 소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건 다 치우고 그냥 키만 유지한다. 키 유지하면 적어도 근육 감소가 그만큼 일어나지 않거든요. 체형 유지한다. 그렇게 목표 세우면 다이어트도 가능하고요. 퇴행성 관절염도 늦출 수 있고요. 통증으로부터도 좀 프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절 활액, 체수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유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은 유연성.